안녕하세요. GMOTV.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소슬지입니다. 재작년 여름이었나요? 저희가 도서 리뷰 1탄으로 저희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도서 리뷰 2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 1탄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쵸? 제 소개를 먼저 하게 되면요. 네. 주로 논픽션 과학책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어려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책도 아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가지고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를 네, 좀 그 나눠봤잖아요. 책은 또 제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쓴 책. 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작가님 말씀대로 저희가 1편에서는 그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직접 쓰신 작가님과 얘기를 나눴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도서 리뷰 1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켄 리우 작가의 어딘가 상상도 못할 것의 수많은 순록대가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기니까 그냥 술록대가로 하죠. 네. 맞아요. 이 순록대가라는 책을 쓴 작가가 너무 궁금해져요. 네. 사실 저도 이 책 보고서는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가가 누군지 살펴봤는데, 켄 리우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켄 리우 작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우리 왜 인터넷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 나를 만들 때 뭘 넣었을까? 아, 그쵸. 네. 뭐 한 방울, 뭐 한 방울 넣었는데, 이분은 신이 이 켄 리우를 만들 때는 그냥 재능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영어랑 중국어 다등통하시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네. 원래는 졸업 후에는 이제 MS에서 컴퓨터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하버드 대학원 로스쿨로 들어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이테크 관련 기업 소송들을 많이 맡아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소설가로 데뷔를 하는 작가로. 근데 이 소설이 네. 그 SF계에서는 그 3대 상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F 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휴고상, 네뷸러상, 국제 환상 문학상을 싹쓸이를 합니다. 하나만 탄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SF에 관련된 상들을 다 타시고 아주 인기 소설가가 되신 거죠. 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삼체 아시죠? 네. 네, 리치신 작가 네. 삼체를 또 영어로 번역하셔서 드라마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현실판 사기 캐릭터인 그런 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저희가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서 먼저 네. 이제 머릿말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적어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과학소설이 하는 일은 희망과 공포를 가득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확대경을 가져다 대는 것. 네. 보통 저희가 이제 SF 소설을 하면은 뭔가 조금 상상을 그렇죠. 한다든지 뭔가 좀 미래를 예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상상하잖아요. 생각하고. 근데 이분은 현실을 반영한 네. 어떤 소설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과학소설, 흔히 이제 SF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되게 환상적인 미래를 그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SF가 추구하는 바는 과학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한번 미리 예측해보고 혹은 또 현실 사회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 사회, 즉 언젠가 도래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현실이 아닌 곳에 좀 자유롭게 펼쳐지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SF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현실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대놓고 비판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환상의 세계나 아주 말도 안 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럴듯한 미래 사회라는 그런 곳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현실의 문제를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련되게 은유를 익힐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마음껏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켄 리우 작가는 아주 정확하게 SF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확실히 좀 와닿으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이 순록대가라는 소설에 사실 이게 단편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다루지는 않고 딱 한 편인 우리 매듭묶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먼저 아마 이 책을 읽고 저희 이제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볼까라고 하시는 그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살짝 좀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여기 나오는 이제 매듭묶기라는 작품인데 매듭묶기는 아주 산골의 외진 마을에 사는 이제
난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족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 그러니까 흔히 미국인 같아요. 네, 이분이 네.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 난족은 특이한 게 우리가 흔히 글자를 쓰는 이 문자 대신에 네. 시를 매듭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난족의 촌장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인 소엘보라는 사람은 네. 이 매듭 묶기의 천재인 거예요. 아, 아무리 복잡한 매듭도 한 번 보면 그걸 그대로 엮어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역시 촌장이에요. 네. 역시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 보장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이 톰이 이분의 그 매듭 묶기를 보면서 저거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적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요 기술을 잘 이용하면 신약 개발하면서 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순진한 그 스웰보를 꼬셔서 순진하다기보다는 이제 문명에 노출되지 않는 그쵸, 그쵸. 사람을 꼬셔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 기술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야. 여기서 이제 결과가 네. 그렇게 해서 얻어오는 이익들 서로 나눠 가지면 되게 좋은데 톰이나 소위만은 서구 네. 운영권은 그걸 독점한다. 그 과정이 일어난 갈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이제 도서 리뷰 얘기를 쭉 한번 따라갈 때 아마 어려움 없이 또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읽은 입장으로서는 한 번에 또 확 정리가 되는 그렇죠.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정리 잘했나요? 아,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저자가 여기에 나오는 난족을 좀 표현할 때 거기서 이제 톰이 들고 있는 카메라조차도 이게 뭔지 몰라서 막 약간 상자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만큼 난족이 어떻게 보면은 문명과는 거리가 좀 엄청나게 먼 집단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애초에 소설에서 톰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죠. 톰무라고 나오죠. 톰무. 네, 맞아요. 저 아래쪽에서 오는 거 키가 크고 이상하게 맞아요. 생긴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아예 인종이 다르다는 개념 자체를 인식 못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 현대사회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문명의 충돌이에요. 우리 예전에 유명했던 아마존의 동물 같은 그 네,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문명권 설정을 했을까? 그래서 사실 문명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문명은 인류가 원시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룩한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발전 이런 것들 뜻하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근대 서구 문명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명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문명이라는 것 자체의 애초의 의미는 우리가 원시 시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나름대로 기술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 난족도 나름의 문명을 이루고 사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고유의 독자적인 문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문명이 과연 우열이라는 게 있을까? 사실 기술적으로 발달한 걸 보면 서구 문명이 훨씬 월등하지만 이분들이 살아가는 구조라든가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평등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가며 사는 사회잖아요. 사회 구조면에서 보면 훨씬 바람직하거든요. 네. 이런 걸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함부로 미개하다라고 그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문명과 동떨어진 난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그렇죠. 고유의 문명을 가진 거죠.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아까도 언뜻 얘기했다시피 SF 소설에도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한 이유가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 난족이 사실 외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약간 원래, 이상 기후가. 여기서 나오는 변은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하늘쌀이라고 불릴 네.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근데 그 가뭄이 한해 두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가뭄이 들면서 이 변호사가 안 되니까 이 외부랑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현실 반영되죠. 네. 기후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는 이미 발전한 서구 문명권이 내뿜어낸 그렇죠. 이산화탄소 때문인데 그 피해는 난족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현실에서 가오를 저지른 사람과 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것도 사실 아주 넣어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소해부가 네. 우리가 이제 토무에게 네. 토무에게 사실은 그냥 매듭묶기로 되어 있는 의서를 읽어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의서의 내용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톰이 그 매듭에 완전 집중하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매듭의 형태가 아미노산이랑 단백질의 어떤 엮임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톰의 직업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추론해 보건데 신약 개발 전문하는 이제 기획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고기 덩어리라든가, 그렇죠. 그쵸? 그게 제일 계란 먼저. 흰자라든가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네, 단백질 음료라든가. 네, 근데 이거를 분자적 구조를 보게 되면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일단 일괄로 길게 이어진 폴리펩티드 사실이라는 걸 만들고 그 각각의 사슬들이 다시 꼬여서 만든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은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좋습니다. 이런 실 있죠, 실. 네. 실은 보통 이렇게 일직선상의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실을 중간중간에 매듭을 엮게 되면 꼬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구부러지면서 자체적으로 3차원 구조를 형성해요. 이 매듭이 생김으로 인해서 얘가 꼬여가지고 더 이상 일직선이 아니게 네. 되는 거잖아요. 이 꼬임이 어떤 방향으로 구부러질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소일보라는 네. 주인공은요, 왜 그런지 본인도 몰라요.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매듭을 꼬아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꼬아진 형태가 나중에 어떤 3차원 구조를 가질지를 저절로 압니다. 최종 형태를 아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미노산이 주고 이거 꼬아봐, 꼬아서 최종 물질을 만들어봐. 오. 그럼 마치 매듭을 묶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만 독점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메이드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여기 가입이 안 돼 있고, 어머나. 미국은 가입 안 돼 있고, 어머나. 여기 다 가입 안 돼 있고, 아미노산 있게 되면 방향도 꺾여요. 그렇죠. 네, 방향도 꺾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MBTI F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T입니다. 네, T신 것 같아요. 너무.